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어김없이 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시장 어제 좋았던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은 코스피가 하락세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좀 이겨내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오전장에는 그래도 코스닥 지수가 좀 잘 버텨줬는데 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양대 지수 모두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렇다면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02-2000번-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샵 203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유튜브 매일경제TV 채팅창을 통해서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시장 전략 든든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지은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오늘 어떤 이슈가 핫했을지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역시나 이 강간 가스관 관련주 그리고 석유 유가 관련주가 정말 핫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제약바이오, 항공주까지 오늘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두 분은 어떤 섹터를 픽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재훈 대표님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지훈 대표님은 항공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내일장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섹터 2개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대왕고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동양철관, 동양에스텍, 화성밸브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 과연 내일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두 분 다 부정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부정을 주신 거는 지금 좀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 이지은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는 좀 비중을 어느 정도는 절반 그 훨씬 이상을 좀 챙겨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굉장히 큰 이슈고 시장에서의 반길 만한 그런 이슈는 맞습니다. 시장은 항상 새로운 이제 이슈와 재료를 또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한 것도 맞고 또 정부 측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시세 연속성은 어느 정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부정을 드린 이유는 변동성이 지금 첫날, 둘째 날, 어제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둘째 날인데 이제 3일째 되고 4일째 되고 변동성이 점차적으로 굉장히 커질 거고 그 안에서도 가는 종목과 또 못 가는 종목, 빠지는 종목 막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올 텐데 지금 무조건 대박 사건이 나왔다라고 해서 막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정의 의견을 드렸고요. 물론 이게 진짜 되기만 한다면 우리 천연가스는 29년 쓸 수 있는 양이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민이 4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이기도 하고 큰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또 지금 다음 주 미국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분석가분이 또 오신다고 하니까 이러한 일정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종목 안에서 잘 가는 종목들과 또 분명히 탄력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덜 갔고 못 갔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갈까 하고 기대를 해서 담거나 하시기에는 지금은 좀 우려감과 좀 위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또 시간에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반도체 쪽이나 이쪽 원래 주도했던 섹터로 돈이 또 가다 보면 이런 약간의 테마성 종목들은 또 빠르게 수급이 확 빠지는 경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지금은 수급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수익 중이다 하시면 절반, 훨씬 이상에 대한 비중의 수익을 챙겨 두시고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일단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너무 급한 마음으로 쉽게 달려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재훈 대표님도 사실 부정을 들어주시긴 했는데 그 이르면 내일쯤에 이 한국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고 좀 의문을 제기했던 그 박사가 또 방한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모멘텀을 좀 더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일까요? 일단 뭐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갔죠. 그러나 오후장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아마 그 이슈로 인해서 내일 뭐 장중에는 반짝거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죠. 좋다라고 하게 되면 연기금 쪽이라든가 기관 쪽이 매도를 할 이유는 없었죠. 연기금이 좀 대량으로 순매도를 했고요.
수급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이 아니라 기대감과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들어간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좀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일단은 제외를 시키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그래도 좀 볼래라고 하게 된다면 좀 굵직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상사주들이나 아니면 뭐 피팅주들이나 이런 쪽은 실적도 나름 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은 조금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이 좀 필요하신 분들만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버슈팅은 좀 항상 하락을 좀 동반하기 때문에 좀 항상 뉴스를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초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는 오늘 또 강했던 알테오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또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과연 이러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이번엔 두 분 다 긍정을 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엔 정재훈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뭐 이제 많은 타임라인 남겨두고 있긴 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시세는 좀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최근에 과거죠. 올해 연초에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화이자 쪽과에 있어서의 계약 부분들이죠.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 이슈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고요. 요번에 좀 다시 또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거는 MSCI 한국 지수에 좀 종목이 편입이 됐었죠. 거기에 따라서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단 과거의 알테오젠과는 다르게 지금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결과물들이 좀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집중적인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한 21만 원 정도? 2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의 눌림목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임상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을 좀 활용한 매수 전략은 여전히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 오늘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17%대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면서 오늘 17%대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 다 긍정 의견을 주셨지만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규 접근 관점에서는 눌림목 구간 한 2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담아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 움직일 만한 섹터와 종목, 두 분의 어떤 섹터와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지은 대표님은 앞서서 그 항공주를 꼽아주셨는데 네. 오늘 또 컨테이너 운임도 급등을 하고 또 항공 화물 운임도 이번 달에 또 크게 상승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항공주가 좀 움직이는 것 같던데 지금 좀 볼만한 타이밍일까요? 네, 지금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해상 운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간다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 컨테이너 운임이 보통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이제 항공 운임까지 같이 동조화돼서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주가의 추이들도 보면 최근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감도 없는 가격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제 일본 그리고 미주 노선이 또 활발했죠. 미주 노선과 일본 노선이 활발했는데 요즘에 또 중국 쪽의 노선도 활발하게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실적에 도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3분기 또 2024년에 3분기 여행 수요가 또 늘어나는 구간이죠. 왜냐하면 추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상 3분기를 약간 성수기라고 특히 보는데 항공
운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항공주를 좀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의 흐름들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종목들의 특성상 약간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막 급등을 가파르게 하거나 이런 시장에서의 우리 또 단기적으로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나는 약간 중기적으로 좀 그래도 안전하게 종목을 가져가는 걸 선호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소식들이 여러 가지 같이 좀 동반돼서 나왔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비중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그냥 뭐 소액의 비중이라도 조금씩 모아 가시면 오히려 3분기 뭐 이때는 더 좋은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항공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LCC도 있고 대형 항공주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좀 보십니까? 전 일단 진에어가 아. 가장 좀 눈에 들어왔고요. 네. 일단 LCC 쪽을 수익성도 좋고 그리고 워낙 또 많이 오고 가는 지금 항공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에어 같은 경우에 또 추세적으로 봤을 때 다른 항공주들 비해서 오늘 좀 추세 21선 위로 올라서면서 추세 전환이 좀 더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진에어를 제일 좀 좋게 봤고요. 14,200원 부근에 살짝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나는 혹시라도 저항이 있는 종목은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항 돌파하는 거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은 대표님은 항공주 안에서 LCC 관련주인 진에어를 꼽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정재훈 대표님은 오랜만에 또 제약바이오를 꼽아주셨어요. 또 오늘 제약바이오가 또 나름 괜찮았잖아요. 지금 하락 모멘텀도 앞두고 있는데 일정주로 종목을 좀 골라서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일정을 딱히 뭐 생각을 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우선 이게 의존도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수급 쪽으로 보면 외국인 쪽에 의존하는 그런 시장의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잠깐 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복형 금융위원장은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당히 좀 경기 주식을 좀 부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있고 또 정치권역에서는 금투세를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다 신고가를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신고가도 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먼저 체계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제도를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은 그 정치권역에 있던 그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들 다 죽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느 섹터가 좀 날까? 그 부분들을 고민하면 많이 올라간 섹터는 일단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국민연금이 좀 비중이 많은 종목이라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좀 보는 이유는 뭔가 이슈가 있어서 좀 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화장품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실적이었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 쪽 보게 되면 그냥 바이오 섹터들, 꿈만 먹고 사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정말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제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21년도에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지금 계속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괜찮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오히려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 한 개도 안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을 선택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송에서 좀 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JW 준용의 신약이라든가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가 실적 잘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징그럽게 못 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도 좋겠지만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종목을 내일장에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선 호주가 있으실까요? 예, 우선 뭐 방송이니만큼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도 보게 되면 주가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좀 올라가지 못했어요.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일단 유럽 쪽에 있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이 좀 상당히 큰 강점을 좀 보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많은 바이오시밀러에 있어서 제품이 상용화되고 출시가 좀 되고 있단 말이죠. 내년에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올해 뭐 실적이 안 좋으냐, 그 부분들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는데 내년에 좀 성장폭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주가적인 수준은 여전히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강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국민연금이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수급적으로 일단 걸림돌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일단 분할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 종목 내에서는 셀트리온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내일장 셀트리온과 진에어 관심 종목으로 담아보시고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저희 주상전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고지해드리도록 할게요.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02-2000번-491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